여기요. 여기 계시다. 저체온 중입니다. 빨리 기억의 병원으로. 붕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그날 한 남자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설렘을 안고.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대문 앞 어머니가 서 있다. 그러나 표정이 낯설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긴 침묵. 아들의 얼굴이 굳어간다. 그 한마디, 심장을 꿰뚫는 그 한마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의 붕괴, 고향의 봄날, 그리고 충격. 큰아들이 가족과 함께 차에서 내린다. 아이들이 뛰어간다. 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자였다.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며 매일 찾아뵙던 나였다.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동생 가족도 함께 찾아뵈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나온다. 그러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그 순간 나의 세계가 멈춰섰다. 40년 넘게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 형제를 키우신 그분, 병원비가 없어 손가락이 부러진 채로도 일터에 나가셨던 그분, 그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입술이 떨린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어머니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본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기. 그 말은 어머니가 이미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고 계셨다는 의미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버티고 계셨던 것이다. 서울로의 이주, 그리고 첫 번째 실패. 서울 아파트 내부.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이 어둡다. 동생이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과 함께 살면 나아지실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동생의 아내. 어머님은 첫날부터 불안해하셨어요. 아파트가 너무 높다고, 숨이 막힌다고 밤마다 현관문을 여시려고 하셨죠. 고향에 가야 한다면서. 도시의 소음, 낯선 풍경, 복잡한 지하철역. 치매 환자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로였다. 어머니가 밤중에 현관문을 만지작거린다. 동생이 달려와 말린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계셔야 해요. 아니야, 내 집은 저 아래 있어. 나 내려가야 해. 석 달. 어머니는 석 달을 버티지 못했다. 식사를 거부하고 밤마다 우셨다. 결국 동생은 어머니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드려야 했다. 그리고 나에게 돌봄을 부탁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균열의 시작. 2년 후 기억은 더 빠르게 무너졌다. 달력이 넘어간다. 계절이 바뀐다. 2년이라는 시간은 잔인했다. 어머니의 병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었다. 초기에는 가끔씩 헷갈리던 것이 이제는 상시적인 혼란이 되었다. 큰아들.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아침에는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시고 점심에는 손자를 아들로 부르시고 밤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다. 실종.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일. 아내가 집안을 뒤진다. 어머니가 안 보인다. 어머니, 논두렁.
비닐하우스, 산길, 마을 이장님 집. 어머니는 어디론가 가고 계셨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내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는다. 지친 표정, 아내의 붕괴 인간의 한계, 화면 아내의 하루.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하루 24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케어하는 것.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배회를 맡고 밤낮 없이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큰아들의 아내.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울먹임. 어머님은 저를 도둑으로 보셨어요. 밥을 해드리면 독을 탔다고 하시고 씻겨드리려 하면 옷을 벗기려는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일이다.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다. 환자와 돌보는 사람 둘 다. 아내가 새벽 3시에 잠에서 깬다. 어머니가 또 사라졌다. 여보, 어머니가 또 떨리는 목소리.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부의 금, 돌봄이 파괴한 사랑. 부부가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된다. 당신은 밖에만 나가면 되잖아. 난 하루 종일 여기 갇혀 있다고. 나도 하고 있다고.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고. 돈이 뭐가 중요해? 난 지금 미쳐가고 있어. 미쳐간다고. 사랑했던 두 사람.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우리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큰아들. 아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치매는 환자만 파괴하지 않는다. 가족 전체를 집어삼킨다. 부부관계를, 형제관계를,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다. 실종의 밤, 마을 전체가 깨어난 밤. 시계가 오후 11시 47분을 가리킨다. 그날 밤은 달랐다. 어머니가 다시 사라졌을 때 아내는 무언가 직감했다. 오늘은 오늘만은 다르다고. 아내가 119에 전화한다. 손이 떨린다.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8시간째 안 보이고 치매가 있으시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소방대가 출동했다.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다. 마을 방송 사이렌. 마을 간선댁 어르신이 실종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집집마다 불이 켜진다.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온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깨어났다. 70대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모두가 손전등을 들고 밤길을 나섰다. 여러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집는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어르신, 대답해 주세요. 논두렁을 뒤지고 비닐하우스를 수색하고 산길을 헤집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냇가에서 발견된 생명. 새벽 5시 30분. 하늘이 희끄무레해진다. 새벽 5시가 넘어서 마을 뒷산 아래 작은 다리. 그 다리 아래 냇가에서 소방대원이 손전등을 비춘다. 그리고 멈춘다. 여기요. 여기 계십니다. 어머니는 냇가 바위 틈에 웅크리고 계셨다. 온몸이 젖은 채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체온은 위험 수치까지 떨어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긴다. 급박한 움직임.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 폐렴. 탈수. 저체온증. 어머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병원 복도. 의사가 가족들과 대화한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어머니는 집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3인실 병실, 하얀 침대, 소독약 냄새. 그곳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병실 안, 어머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아내가 무너졌다. 아내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2년간 쌓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서적 학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공황 발작, 극심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내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대로 입원했다. 119 구급차가 출발한다. 사이렌 소리, 남편의 붕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남자. 병원, 큰아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 초췌한 얼굴. 아내가 입원하자 이번엔 내가 무너졌다. 어머니의 병, 아내의 병, 일, 아이들, 병원비,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나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는 장면, 집중하지 못한다. 눈이 풀려 있다. 기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생에게도, 친구에게도. 그저 묵묵히 버텼다. 무너지는 자신을 외면하며. 형님이 힘들어하는 걸 저도 봤어요. 하지만 형님은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죠. 저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밤, 두 생명이 동시에 기울다. 밤, 시계가 오후 9시 23분을 가리킨다. 그날 저녁, 나는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아내의 병원에 전화하고, 어머니의 병원에 전화하고, 그러고 나서 현관에 서 있었다. 큰아들이 쓰러진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쾅!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빠. 119 신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온다. 극심한 과로, 영양실조, 탈진. 나는 읍내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 침대. 큰아들이 링거를 맞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 그날 밤 11시 47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벨 소리, 불길하게 울린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하지만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없었다. 나 역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큰아들이 눈물을 흘린다. 소리 없이. 어머니의 마지막 밤. 요양병원. 어머니의 병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인다. 새벽 2시 14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손 한 번 잡지 못한 채, 마지막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검은 화면, 정적, 심장 박동 소리가 멈춘다. 그렇게 한 생명이 꺼졌다. 읍내 병원. 큰아들이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건네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그리고 무너진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상주가 된 환자. 다음날 오전, 장례식장 입구.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 나는 읍내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동생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 동생과 친척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동생이 장례식장 직원과 대화한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하다. 수의, 영정사진, 부고 문자, 조문객 명단, 모든 것을 동생이 결정했다. 의사가 큰아들과 대화한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외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나는 휠체어에 실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장례식장 입구,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온다. 영정사진 앞,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건강하던 시절에 그 따뜻한 미소로 큰아들이 영정사진을 올려다본다.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환자복을 입은 채 상주가 되었다. 조문객들이 들어온다. 고개를 숙인다. 분양한다. 사흘 동안의 장례식. 나는 휠체어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외출도 못하고 동생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발인, 마지막 길. 발인 날 아침, 영구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는 마지막 길을 떠나셨다. 화장터, 영정을 든 동생, 휠체어를 미는 친척, 그 위에 앉은 큰아들. 화장터 입구에서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셨다. 화장터 문이 닫힌다. 천천히, 영원처럼.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다. 남겨진 사람들, 정막, 빈집, 어머니의 방. 아무도 없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어머니의 발소리도, 부엌에서 나던 그 작은 기척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큰아들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말이 없다. 아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너무 많이 무너졌다. 큰아들의 아내. 처음엔 남편을 원망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 인생은 뭐가 됐나? 하지만 이제는 긴 침묵, 우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치매라는 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몇 주 후, 큰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다. 시간은 흘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아내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번엔 내가 당신 지킬게요.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삶은 계속된다. 어머니의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신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남겨진 사람의 몫은 떠난 이를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다. 현재 큰아들이 인터뷰에 응한다. 치매는 환자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그 상처에서 회복 중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9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 가족들의 사진,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 하지만 비극은 컸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 하나가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삶은 계속된다. 눈물은 마르고 바람은 다시 불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내기 시작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